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22년을 이제 해서 공무원 연금까지 받고 있으면서 지금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이민경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22년 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는 한 10년 가까이 외부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가 되고 보좌관이 되고 또 의원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다 선행학습을 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수백조 원의 예산을 이제 주무르는 그러한 엄청난 자리를 입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 단 그냥 의욕. 나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사회를 바꾸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정책을 내놓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과 의욕만 갖고 국회 선행학습 없이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보다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정무를 하고 의전을 하고 뭐 정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국회 활동을 통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은 어떤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눌러주셔서 저도 구독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선행학습은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좌관의 선행학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어느 한국 국회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때만 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국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어깨너머로 배워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국회 보좌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게 양당 간에 뭐 여러 당 간의 조율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긴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작업의 서포트는 보좌관이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 거는 이제 중대재해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과 파장을 일으킬지 사회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되고 있고 또 여객 운송법에 의한 모빌리티에 관한 법안이라든가 또는 한참 전이긴 하지만은 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65세 정년이었던 거를 63세 뭐 62세 뭐 이런 식으로 정년을 하향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은 수십만 명의 뭐랄까 퇴직 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라든가 이제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안 하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 무렵에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 통과가 이제 기한 내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몇백 조의 규모인데 사실은 그 예산 항목만 따져도 정말
어마어마한 항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선행학습 없이 또 보좌관들이 선행학습 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숫자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식의 했을 때 그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예습이 없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 발의도 그렇고 또 정책 질의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결정권자나 피라미드 상단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한 행위와 언행이 그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일반 기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국회 보좌관이 하고 의원님들이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제 눈에는 이제 의원님까지는 포함을 시키진 않았었고 보좌관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데 그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 한 군데 없고 그냥 어느 의원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자가 정책에 관심이 많은 곳이면 거기서 학습을 제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행동이나 소위 말하는 로비를 받고 뭐 이런 일에 몰두하는 상급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를 굉장히 학습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중구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국회 22년 있는 동안 많은 비서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비서관 또는 이제 보좌관이 2명인데 제가 선임 보좌관이면 또 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면은 저 어느 의원실에 있습니다. 어느 의원실에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의원실은 정책을 열심히 하는 의원실이었지 여기 의원실은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서 의전과 정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실이었지 이래갖고 그 이력서의 스토리만 봐도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배우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국회 안에는 10년 이상 보좌진도 많지가 않거든요.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력서를 보고 제대로 학습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면은 의원님도 선행학습 안 했어. 비서도 선행학습 안 했어. 보좌관도 선행학습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국회라는 데가 4년 동안에 열심히 자료도 수집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떨어지는 순간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인수인계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방을 빼갖고 나오다 보니까 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의원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의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든지 어느 보좌관이든지 이제 신입으로 왔다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하면 제로 베이스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보좌관들이 이제 제가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경력직 보좌관들을 그래서 많이들 이제 뽑잖아요. 그러면 경력직 보좌관들이 바로 연속성을 유지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원님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보좌진이 그냥 입력을 시키고 방향을 잡는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시면은 좀 낮은 자세로 보좌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히스토리는 이랬고 앞으로의 방향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정책 질의를 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유 고마워 열심히 해줘서 그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방향과 주장을 이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보좌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의원님 뜻대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보좌관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경력보다는 의원님의 주장과 방향성에 의해서 이제 질의서도 만들어지고 법안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행학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국회 보좌관이라는 위치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데 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이제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님을 모시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떨어지시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이제 제가 서초 여성 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 갔습니다. 서초 여성 인력개발센터 관장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을 한번 개설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소부터 국회 안에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을 생각했지? 하는 이제 좀 의아스러움이기도 하고 놀라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많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좌진 교육을 시켜서 취직도 여러 명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한 2년 정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공무원 경력이 12년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를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국회를 22년 경력을 갖고 은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비서협회 회장으로 또 갔습니다. 비서협회 회장을 하면서 또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을 했던 거죠. 그때 출신들이 지금 국회 안에 비서관, 보좌관, 청와대, 전문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서바이브를 하면서 정치권 영향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보좌진 교육과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과정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면 정책과정, 또 입법과정, 예산편성과정, 정무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보좌관님들을 영입해서 그 보좌관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제 저희가 제한된 숫자를 바로 이제 공모 시작하면 바로 마감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비서관, 보좌관, 또 청와대, 전문위원 각 분야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그때 보좌진 교육과정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안에도 입법 의정연수원에서 이제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한 보좌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사회적 영향이 몇십 배 높은 그 의원님들은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당선돼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2년, 3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을 받아서 좀 알만하면 이제 법이 뭔지, 예산이 뭔지, 정책이 뭔지 좀 알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물론 이제 유능한 그 DNA를 가져서 오시자마자 모든 것을 일시에 파악을 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걸 파악하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알만하면 이제 다음 선거를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은 국가와 민족과 사회, 공헌에 대한 역사의식 뭐 이런 것보다는 더 관심 갖는 게 재선이다, 삼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쉬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말 의원회관이나 본청이나 이런 동선도 굉장히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법안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거, 예산에 대한 거 이제 겨우 학습해서 좀 알고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임기 종료 시점이 도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선 3선에 더 목숨을 걸게 되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의 선행학습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니드를 고려해서 일부 대학원에서 이제 정치대학원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런 정책, 예산, 입법, 뭐 정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정치 일색이고 정치학 개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네트워크를 연을 이어서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적어도 정책이 뭔지, 법안이 뭔지,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 뭔지는 아실 텐데 어떻게 하면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국민이 기대하는 입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디테일을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학습의 기관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연수원에서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이 있듯이 좀 의원님들의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진짜 인수인계 없이 그냥 빈방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시행착오의 장이 국회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관심을 많이 쏟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금 입법부가 다수당이고 입법부 다수당과 대통령의 당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뭐 견제 능력을 갖고 이제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하느냐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인 생각과 입법이나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학습이 전제되어 있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사회적 영향과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학습을 하고 국회에 등원을 하거나 국회 안에서 들어간 다음에도 그냥 몸으로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정책, 예산 이런 것들 그거는 정말 자료를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고 그 핵심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툴을 학습하고 매뉴얼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체득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 개별적인 노하우와 방향성이 잡히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정책과 입법과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국회 보좌관 22년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국회 정치에 무관심하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1번지를 포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다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